예, 이번에는 목동선 강북횡단선 관련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됐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재개발 재건축 시계를 신속하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속도가 더 붙겠죠. 그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목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끝나면 26,000세대가 53,000여 세대로 인구는 10만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의 신도시급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우측 첫 번째 그래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통근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천구가 통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것인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양천구를 한번 볼까요? 제로네요. 한 개동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양천구와 관악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서울연구원에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1시간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 2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이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200만 원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양천구를 비롯한 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이 치러야 되는 이런 기회비용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비용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가 감사하게도 양천구입니다.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 보건, 주거환경 등 4개의 정량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순위라는데 양천구의 교통 상황을 보면 좀 고개를 가웃거리게 되지만 어쨌든 기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살기 좋은 곳 2위라고 하니 어쨌든 이 통계만 봐도 양천구는 교통 소외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곧 재건축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 댄디하십니다. 얼마 전에 목동 아파트 다녀가셨어요. 네네. 뭐 일정 공유해 주셨으면 저도 버선발로 달려갔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다 알려드리지 않나요? 아니요, 저 연락 안 옵니다. 하여튼 재건축을 앞두고 우리 아이카오 기준 개정 소식에 놀라셨어요, 시민들이. 특히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신 걸로 아는데 본의원은 오늘 그 국제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좀 나중에 차후 좀 논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목동선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 목동선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거 질문 앞두고 보고 받으셨죠?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예타가 문제가 돼서 지금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오늘 저 자료만 봐도 26,000세대가 53,000세대가 된다 그러면 경제성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타 지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목동선뿐만 아니라 강북횡단선도 있고 문제되는 그 이슈가 되는 선로가 몇 개 있는데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목동선은 그래도 비교적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분류되는 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강북횡단선과 비교해도 한 0.2, 3 정도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 자료대로 2배 가까이 주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글쎄요, 예타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타의 그 향후 재건축에 대한 수요 이게 담기질 않아서 지금 자꾸 이게 좀 빽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마 목동선이 추진은 될 겁니다.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목동 아파트 다 들어서고 재건축 다 끝나고 고층 아파트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교통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타라는 게 그 반영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비로소 이제 이게 참조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그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되고 나면
그때까지 한 2, 3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라도 예타를 좀 반영시키는 절차를 미리 선행을 시켜서 그 재건축 완성되기 전에 충분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파트 다 들어서고서 공사 다시 시작해야 되나? 무슨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둘러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여러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민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목격이 되는데 이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 상승되고 그러면 또 민자 사업은 더 매력을 잃고 그렇죠. 또 이게 또 결렬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도 계속 도돌이표인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민자 사업자와 계속 협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재정 사업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통상적으로 1, 2년 소요되는 예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한 3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뭐 결론은 말씀하셨다시피 탈락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목동선, 강북 횡단선 같은 경전철 지금 서울시가 다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이 교통수단이 보완이 안 되면 사실 굉장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본의원은 더 급한 게 이제 3차 철도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3차 철도망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논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그 구역 지정과 이 사업 시행 인가 절차 전에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보고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 노선 그대로 운영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강북 횡단선을 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구간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전문가 사이에서 좀 나오시더라고요. 뭐 목동선 같은 경우는 역사 수를 조금 더 조정해서 경제성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거 아마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3차 철도망 계획을 전 좀 수립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게 없으시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 따로 보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님 뭐 우리 공공 인프라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가 없으면 참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민자 사업이던 목동선을 재정으로 정말 어렵게 돌린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공약 사업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계속 데이터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개선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적극 행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